우리가 65이라는 고개를 넘어설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이 새로운 것을 보고 채우기 위한 정복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여행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거운 짐을 하나둘 내려놓는 비움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인생의 저녁 노을 앞에서 깨달은 한 가지 서글픈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과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곁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그 여행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65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며 여행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젊을 때는 싫은 사람과도 어느 정도 맞추며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운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치 촛불이 타들어가듯 우리 안의 생명 에너지는 아주 소중하고 정밀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 않느냐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든든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잘못된 동행과 함께하는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수만 배는 더 처절합니다. 특히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기운을 소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고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빨대와 같은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오래된 친구든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65 이후의 삶은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들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한 줄기 바람,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 감동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시간을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도둑맞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술품이며 그 예술을 완성하는 마지막 여행은 반드시 평온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빛을 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간곡한 부탁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오로지 당신만의 참된 평안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을 떠날 때 가방을 어떻게 싸야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무엇을 더 넣어야 할지,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가방이 터질 듯이 채우는 것이 우리네 보통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65 이후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방 속에 든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은 해묵은 생각들과 버리지 못한 욕심들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당신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드는 동행이 있다면 그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걸음걸이는 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걷으며 주변을 살피고 내 안에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행길에서 만난 동행이 끊임없이 어딘가를 더 가야 한다고 재촉하거나 남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며 비교의 말을 쏟아낸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우러 떠난 길에서 오히려 남의 쓰레기 같은 감정들만 잔뜩 가방에 담아 돌아오게 되는 꼴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젊었을 때는 그저 북적거리는 것이 좋고 사람 많은 곳에 끼어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인간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나를 갉아먹는 사람의 손을 놓지 못하고 여행을 떠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여행 가방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가지나 여행지에서도 놓지 못하는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가방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짐까지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동행은 서로의 빈 공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한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왜 싫은 소리를 견디며 왜 나의 생명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누군가의 짜증과 불평으로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무거운 가방은 내려놓고 마음속의 응어리도 풀어버리십시오.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빈자리를 만드세요. 그 빈자리에 비로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스며들 것입니다. 제가 겪어본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행을, 당신의 시간을,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즉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습관처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말하죠. 그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설레는 길 위에서도 끊임없이 입을 열어 독을 내뿜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식의 투정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정작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5이 넘으면 우리 몸의 감각은 예전보다 무뎌지지만 마음의 감각은 훨씬 예민해집니다. 옆에서 누군가 쏟아내는 짜증 섞인 말들은 당신의 귀를 타고 들어와 온몸의 기운을 흩어놓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샘물에 먹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마음은 새까맣게 물들어 지칠 대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의 에너지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불평은 일종의 숨쉬기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애써 마련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남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보며 참 예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꽃이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 호들갑이냐라고 찬물을 끼얹는 동행이 있다면 당신의 설렘은 순식간에 부끄러움과 허탈함으로 바뀝니다. 이런 이들은 당신의 감수성을 메마르게 하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따뜻한 시선을 비웃음으로 되돌려줍니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의 넋두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동정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그들의 불평은 더 크고 깊어집니다. 여행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창조주가 만든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축제여야 합니다. 그 축제의 마당을 누군가의 불만 섞인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기운은 오로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며 내 안의 평화를 다지는 데에만 쓰여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가슴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푸른 바다의 잔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끊이지 않던 불평이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그 귀한 시간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도둑에게 당신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혼자서 조용히 걷는 숲길이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100명의 동행보다 당신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여행이 그저 맑고 고요하기만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맑음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유독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주인공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결국 모든 대화를 자신의 고통과 상처로 끌고 갑니다. 제가 두 번째로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류가 바로 이런 피해자 의식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당신은 여행자가 아니라 그들의 끝없는 비극을 들어주어야 하는 관객이 되고 맙니다. 제 아무리 눈부신 제주의 바다 앞에 서 있어도 그들은 그 바다를 보며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서글픈 일들을 끄집어내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65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의 구비구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하는 시기이지요. 그런데 곁에 있는 동행이 끊임없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라며 해묵은 원망을 쏟아낸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원망의 기운은 전염병처럼 당신에게 옮겨와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마음의 평온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경험조차 자신의 불행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옛날에 굶주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편안한 숙소에 머물면서도 과거에 고단했던 삶을 한탄합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행복을 누릴 권리보다 과거의 불행을 전시할 욕구가 더 커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런 위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 그 결핍은 결코 타인의 위로로 채워질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누군가의 해묵은 원한과 슬픔을 닦아주는 걸레로 사용하려 합니까? 우리는 이제 타인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행이란 본래 자기를 찾는 과정인데 남의 불행에 휘말려 정작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자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껏 웃는 것조차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어느새 눈치를 보는 고역으로 변질되는 것이지요. 저는 당신이 이런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의사가 아니며 그들의 과거를 보상해 줄 책임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슴 속에 맑은 햇살만 가득 담으십시오.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밝은 빛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라는 짧은 대답조차도 때로는 당신의 기운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함부로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걸음 삼아
더 깊은 향기를 내뿜지요. 그런 향기로운 동행과 함께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당신의 여행이 누군가의 넋두리판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자유롭고 가벼운 길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생을 진정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경계해야 할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는 지배적인 사람, 즉 고집불통의 통제자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강한 추진력이 능력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65을 넘긴 지금의 우리에게 그런 성격은 그저 타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일 뿐입니다. 여행이란 본래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나를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 무엇을 먹어야 한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한다며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는 동행이 있다면 당신의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당신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나 취향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동등한 여행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따라오는 수행원 정도로 여깁니다.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나만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모처럼 찾은 여유 속에서 한가로 2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때 그들은 이미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한다며 당신의 소매를 잡아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거나 정해진 틀에 맞춰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속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길을 잃으면 잃은 대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은 여행지에서도 시계만 쳐다보며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집은 당신의 창의성을 죽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맑은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자유를 누군가의 고집에 저당 잡히고 있습니까? 남은 생은 오로지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걸음을 재촉하거나 당신의 선택을 비웃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지쳤을 때 함께 멈춰 서줄 줄 알아야 하고 당신이 가고 싶은 좁은 골목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배적인 사람들은 흔히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혹은 내가 잘 아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욕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설계할 수 없으며 당신의 감정을 대신 느낄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자의 곁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이제는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집에 끌려다니는 착한 사람 노릇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내 속도가 타인과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혼자 걷는 길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홀로 걷는 길에는 누군가의 지시도 간섭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과 바람, 그리고 길가에 핀 꽃들만이 대화를 나눌 뿐입니다. 그 고요한 자유가 당신의 지친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워주는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은 그 누구의 계획표에도 적혀 있지 않은 오직 당신만이 그려나가는 눈부신 백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억센 소나기에서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참된 자아를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어 보는 비교의 습관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동행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저울질한다면 그 여행은 당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마음의 가난은 통장의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그 비뚤어진 시선에서 시작되더군요. 당신과 함께 길을 나선 그 사람이 길 가다 마주치는 다른 여행객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리거나 건너편 식당에 앉은 이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저 집 자식들은 잘나서 저런데도 보내주나 보네 라며 혀를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누리던 평화로운 공기는 순식간에 시기심과 열등감의 독소로 오염됩니다. 65 이후의 여행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온 날들의 고비마다 함께 해주신 하늘의 보살핌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곁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남의 집 자식 자랑, 남의 집 아파트 평수, 남의 집 금붙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런 비교의 귀신에 씌인 사람들은 눈앞에 푸른 숲을 보면서도 마음은 늘 번잡한 세상의 잣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며 괴로워하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바람 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당신의 귀 속에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내 친구는 이번에 어디로 크루즈 여행을 갔다더라. 누구네는 자식들이 용돈을 수백만 원씩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져도 될 때입니다. 남들이 무얼 입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동행은 당신이 가꾼 그 작은 정원을 짓밟으며 남의 정원은 더 넓고 화려하다고 소리칩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저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유일하고 가치 있는 역사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노후와 내 노후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에 감동하고 낡은 벤치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여행입니다. 비싼 호텔에 머물면서도 남의 방이 더 크다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서는 결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당신의 오늘을 다른 누군가의 어제와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손을 놓으십시오. 혼자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바라보는 것이 남의 집 안방 사정을 읊어대는 100명의 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비교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로지 당신만의 색깔로 빛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7번째로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즉 감정의 문을 닫아 걸고 사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눈앞의 경이로움을 보고도 아무런 울림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65이 넘은 우리에게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영혼에 단비를 내리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동행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무미건조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당신의 떨림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이런 이들은 마치 영혼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것과 같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 그들은 그저 해가 지네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들려오는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을 때 그들은 시끄럽기만 하네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감수성이 메마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사막을 걷는 것보다 더 갈증이 납니다. 당신이 느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공유하고 싶어도 그들의 무관심이라는 벽에 부딪혀 당신의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 혼자 있을 때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감동을 강요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동을 비웃거나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과는 길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작은 돌멩이 하나,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우주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과 무슨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감정의 빈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효율과 계산 속에서만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그저 이용해야 할 대상이거나 소비해야 할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런 차가운 논리로 채우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년과 소녀 같은 순수함을 지켜내십시오. 누군가의 무미건조함이 당신의 살아있는 감각을 잠재우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왜 떠납니까? 단순히 사진을 찍고 유명한 곳에 다녀왔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고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떨림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당신의 열정조차 유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세상을 무채색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행자로 남길 바랍니다. 길가에 버려진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이야기를 읽어내고 낯선 이의 미소 한 자락에서도 삶의 따뜻함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자 말입니다. 마음이 닫힌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세상의 비밀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누군가의 무감각함에 도둑맞지 마십시오.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며 걷는 길이 영혼 없는 육체와 함께 떠들며 가는 길보다 100배는 더 풍요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매 순간 깨어있기를, 그리고 그 깨어있음 속에서 세상이 건네는 속삭임을 온전히 다 듣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이에 누려야 할 최고의 사치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8번째 이야기는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결에 대한 것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이미 세상의 거친 파도를 다 겪어내고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몸을 잠시 가리는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도 오로지 돈의 액수에만 매달려 마음을 졸이는 동행이 있다면 그 여행은 풍요로운 안식이 아니라 비루한 셈법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의 됨됨이는 평소의 말보다 지갑을 열어야 할 때 그 사람의 손끝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더군요. 당신도 경험해 보았겠지요. 여행지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마주했을 때 그 가치를 따지기보다 한 푼이라도 깎으려 들거나 공용으로 쓰는 비용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교묘하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런 이들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앞세우는 마음의 가난뱅이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돈 몇 푼을 아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수고한 이에게 넉넉한 인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더 살찌우는 길입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면
당신은 어느새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기념품 하나를 사고 싶어도 그 사람의 비난 섞인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게 되지요. 그들은 절약을 미덕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기쁨까지도 계산기 속 숫자로 환산해버리는 무서운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적재적소에 쓰일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법인데, 그들은 그 물줄기를 막아 당신의 여행마저 메마른 들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가장 비싼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운 시간, 그리고 평온한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망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혹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한 번 지나간 여행의 순간은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구질구질한 동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낼 때 고마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낼 때 기꺼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셈이 너무 빠르고 정확한 사람 곁에는 온기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65 이후의 여행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넉넉함이 필수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노년의 품격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며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채권자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낄 곳에서는 아끼되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손을 뻗으십시오. 인색함은 전염성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어두운 기운에서 멀어지세요. 혼자서 소박하게 즐기는 여행이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화려한 단체 여행보다 당신의 인품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넉넉한 향기가 배어나오기를, 그래서 당신의 노년이 금전의 속박을 벗어나 드넓은 바다처럼 너그러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할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9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깊은 속삭임은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지점, 즉 보이지 않는 기운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해왔듯이 우리 인간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떨림이자 기운입니다. 65이 넘으면 이 기운은 더욱 투명해져서 주변의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여행이란 단순히 발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두 영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동행과 이 영혼의 가닥이 꼬여 있다면 그 여행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아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을 느낀 적도 있을 테지요.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가진 색깔과 당신의 색깔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은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거칠고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길을 나서면 당신의 그 고귀한 빛은 금세 상처 입고 흐려지고 맙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게 만듭니까? 진정한 동행이란 같은 풍경을 보며
비슷한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무는 노을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 앞에서 말없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공감대가 없다면 그것을 어찌 삶의 동반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과의 여행은 소음 가득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왜 내 영혼과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어야 합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우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속마음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제가 지켜본 수많은 어르신 중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깊은 연결이 주는 기운은 늙어가는 몸조차 다시 활기를 띠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잘못된 동행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 사람과 함께 하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라고 영혼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성스러운 불꽃을 지켜내는 힘을 뜻합니다. 저는 당신이 남은 여행길에서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당신의 작은 미소에 담긴 뜻을 헤아려주는 그런 맑은 영혼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차라리 고독의 손을 잡으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지 않지만 맞지 않는 동행은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비로소 당신은 우주의 기운과 직접 맞닿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기를, 오로지 당신만의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저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 마지막으로 누려야 할 영혼의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의 마지막 길목에서 저는 당신에게 가장 아프면서도 찬란한 진실 하나를 건네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뒤에 남겨진 상처와 그 상처를 보듬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단단해질 거라 믿지만 제가 살아보니 65 이후의 마음은 오히려 얇은 종이처럼 더 부드럽고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여행길에서 마주하는 작은 무례함이나 동행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평생을 버텨온 당신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키우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럴듯한 어른의 모습을 위해 정작 당신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은 외면해 왔겠지요. 그런데 왜 인생의 마지막 여행에서조차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외로움이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정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들과의 동행을 끝내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숭고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고쳐 쓰거나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느린 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남은 날들이 너무나 짧습니다. 만약 당신의 여행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며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홀로 남겨지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진짜 여행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꿈과 눈물, 그리고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진심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끊임없이 소음을 내고 먼지를 일으키는 동행이 있다면 어떻게 그 소중한 만남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노년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당신만의 색깔로 물들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의 마음이 피 흘리는 줄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 하늘의 구름과 길가의 들풀을 동무 삼으십시오. 그들은 결코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의 기운을 뺏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글을 듣고 나서 조금은 더 이기적이고 조금은 더 고집스럽게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행 가방 속에 든 낡은 짐들을 털어버리듯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릇된 인연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과 맑은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평온함 속에서 당신만의 진짜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행의 길목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무례함이나 동행의 차가운 태도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65이라는 나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얇은 비단처럼 더 가늘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믿었던 동행이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보일 때 그 상처는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쓰리게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그런 순간이 오면 절대 참거나 숨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나이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 혹은 남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일 테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인내심은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되더군요. 당신의 영혼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것은 당신 자신을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한 동행에게는 단호하고 맑은 눈빛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라고, 혹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여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운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행지라는 낯선 곳에서 동행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 길을 잃을까봐,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그 무거운 공기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당신만의 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 보는 눈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눈을 더 밝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삶의 주인임을 확인하러 떠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마음을 졸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당신의 귀에 머물게 하지 말고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들의 말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아름다우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동행이라면 비록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벤치에 앉아
낯선 하늘을 바라보며 마시는 물 한 모금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나누는 진성찬보다 100배는 더 달콤하고 영양가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로지 당신의 빛으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스러운 자존감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누군가의 무심한 발길질에 당신의 소중한 꽃밭이 망가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이제는 그래야만 하는 나이입니다. 당신의 여행이 그저 고요하고 당당하기를 저는 먼 곳에서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만큼이나 무엇을 두고 떠나야 할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65을 넘긴 당신에게는 이제 사회적 이름이나 과거에 화려했던 자리가 아닌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만으로 충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도 여전히 예전의 직함이나 명예를 어깨에 얹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동행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동행이 자꾸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며 과거의 이야기만 되풀이하거나 가는 곳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만 신경을 쓴다면 당신의 여행은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현재의 아름다움에 눈을 맞추기보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당신의 귀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무거운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다 떼어내고 그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감동할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행길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훈수와 비난의 말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손해 안 봐. 너는 그래서 안 돼. 같은 말들은 동행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말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 곁에서 얼마나 숨이 막혔을지 저는 잘 압니다. 이제는 그런 숨가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마십시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보듬어주는 말이 아닌 깎아내리고 휘두르려는 말들이 오가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행지에서 어때서 육발을 가장 많이 하고 싶나요? 저는 당신이 고맙다, 아름답다, 괜찮다라는 말을 입술에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 마디 말 속에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이나 사람에 대한 미움도 이제는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그것들을 가방에 담아 여행지까지 가져가는 것은 당신의 어깨만 무겁게 할 뿐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걸음걸이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고 눈앞의 풍경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비우는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공들여야 할 공부입니다. 물건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무엇보다 나를 내세우려 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길을 나설 때 비로소 우주의 온갖 좋은 기운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여전히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불안함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오로지 평온함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번 여행을 통해 당신을 추참해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 과거라는 족쇄,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을 과감히 벗어 던지십시오. 가장 소박한 차림으로 가장 맑은 목소리로 세상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당신의 영혼을 더 환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길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여행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말들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여행의 참된 묘미는 그 채움 사이에 놓인 빈 공간에 있습니다. 65이 넘은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숨가쁜 구경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무를 수 있는 여백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동행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거나 무의미한 활동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든다면 당신의 영혼은 쉴 곳을 잃고 떠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함께 길을 걷거나 차를 마시는 그 고요한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거나 라디오나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키워 주변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들에게 정적은 어색함이나 따분함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그 정적은 세상과 대화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가장 소중한 통로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깊게 연결되는 법인데 시끄러운 동행은 그 성스러운 연결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행지에서 그곳만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새벽녘 안개가 걷히는 소리, 숲길을 스치는 바람의 노래,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나지막한 떨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침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간을 소리로 채우려는 사람과 함께라면 당신은 그 선물을 결코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상을 방해하고 당신의 깊은 사유를 흩뜨려 놓으며 당신을 그저 겉도는 관광객으로 남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눈빛과 손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는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짓기보다 당신의 고요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동행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동행이 없다면 차라리 홀로 그 빈 공간을 즐기십시오. 텅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이야말로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소음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돈 버는 소리, 남과 다투는 소리, 자식 걱정하는 소리까지 이제는 그 소리들을 잠재우고 내 영혼이 내는 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행은 바로 그 소리를 듣기 위한 떠남입니다. 당신의 곁에서 끊임없이 제잘거리며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당신의 여행을 망치는 방해꾼일 뿐입니다. 소란스러움은 마음을 들뜨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완벽한 정적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당신과 자연만이 마주하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에 진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동행의 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마음 귀는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부디 당신의 고요를 사랑해 줄 사람과 혹은 당신 자신의 고독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진짜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여행이 소음이 아닌 감동적인 선율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갈무리 끝에 얻어지는 맑은 평온이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추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떠나기에 앞서 꼭 한 번은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함께 걷고 싶은 따뜻한 동행인지 물어보는 시간 말입니다. 65이 넘은 우리는 이제 남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베푸는 마음이 더 자연스러워져야 할 나이입니다. 제가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당신도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여행을 망치는 그늘이 아니라 지친 어깨를 잠시 쉴 수 있게 해주는 넉넉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가시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방식만을 고집하며 동행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 아픔이 가장 크다는 생각에 빠져 곁에 있는 사람의 조용한 슬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진정한 동행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앞서 나가지도 그렇다고 너무 뒤처져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도 않으며 그저 나란히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함께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먼저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면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꽃이 향기를 뿜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당신의 영혼이 평온하고 넉넉해지면 당신의 여행길에는 늘 좋은 인연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의 옹졸함과 시기심을 먼저 씻어내십시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내뱉기까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헤아려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자 자비입니다. 저는 당신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지혜를 뽐내려 애쓰지 말고 동행이 건네는 작은 이야기들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랬구나, 참 좋았겠다 라는 짧은 맞장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머니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여십시오. 작은 간식 하나를 나누고 힘들어하는 동행의 짐을 슬쩍 들어주는 그 소박한 손길이 당신을 가장 빛나는 동행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도 즐거울 만큼 스스로를 좋은 친구로 대하고 있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아껴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 안에 어린아이를 보듬어주고 당신의 고단했던 세월을 칭찬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넉넉해진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에 너그러워집니다. 그런 너그러움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을 보석입니다. 이제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여행을 통해 조금 더 웃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성인으로 만들고 당신의 여행을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몸이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샘물처럼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어른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동행의 마음을 녹이고 그 온기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덮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여행,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여정의 참모습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런 빛나는 동행이 되어주기를 저는 마음 깊이 믿고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들려준 수많은 조언과 경계의 말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남은 생애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책의 마지막 장을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는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인연을 붙들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저는 당신이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빛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홀로 왔고 떠날 때도 결국 홀로 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숭고한 우주의 이치입니다. 여행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도 아름답지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홀로 걷는 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당신의 기운을 뺏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을 놓으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당신이 잊고 지냈던 진짜 당신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싶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무거운 뒷모습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비워낸 맑고 가벼운 뒷모습입니까? 저는 당신이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 아는 척하지 않아도,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그저 당신의 존재만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독소 같은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명을 보존하고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낯선 곳에서 마주하는 찬란한 아침, 햇살, 이름 모를 풀꽃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길끝에서 만나는 따뜻한 미소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이 은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견디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짐들을 다 내려놓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 홀로 남겨질까봐 느끼는 불안,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주는 아픔까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동행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고요한 등불을 밝히고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그저 평온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길마다 맑은 물소리가 들리고 당신의 발걸음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소음보다는 정적이, 미움보다는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나 충분히 수고했고 이제는 그 모든 보상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여행이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풍경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먼 곳에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